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방송. 여기는 상해 임시정부 방송입니다. 바꿨어. 아니 왜 없는 정부를 놓고 그래요? 아니야, 이게 상해 임시정부라고 불러 우리를.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저 찍게 하고. 그래요? 상해 임시정부 방송으로. 사람들이 또 임시정부 방송으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상해 임시정부 방송. 괜찮지? 뭐 괜찮네요. 어디 왜 뭐 싸우다 왔어? 이렇게 부었어? 아닙니다. 자, 먼저 내 친구에 소개하겠습니다. 몸싸움보다는 마음싸움에 능하다는 빅코리아 트렌드 김남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싸우다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이 부었어. 아니 빅트렌드 코리아라는 이름은 저한테 이 기자님이 붙여주신 건데 그쵸. 자기가 설명할 때마다 맨날 틀려요. 지난번 방송 때는 트렌드 트렌드. 코리, 이번에는 빅코리아 트렌드. 유명했잖아. 빅트렌드 코리아, 빅트렌드 코리아. 네, 나 그 도메인도 샀어요. 진짜로?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트렌드 코리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됐어? 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언론을 미디어 와치독이라고 그러죠. 감시견 중에서 얼굴이 가장 큰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얼굴이 좀 작아졌네요. 원래 작습니다. 제가 밖에 다닐 사실 때, 이 세 명 사이에서 그 작다는 표현은 뭐 딱히 아니 이게 이상 정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천천히 생각해보고 일단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방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돼요. 방송을 보신 분들을 지난 일요일 날 어디 외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아니 진짜 그 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작다고. 인증. 그러니까 크다고 평상시 얘기하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갔는데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일요일 날 국민TV에서 토론회를 하나 와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토론회? 내부 토론회. 국민TV 2015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수립하기 전에 외부 패널들을 모셔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비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요. 발제문을 쓴 저를 비롯해서 패널들이 국민TV에 쓴소리를 좀 했죠. 네. 국민TV가 사실은 지난 대선 직후에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말하면 어떤 언론의 그 포탈이랄까요? 네. 어떤 중심축이 없어서 대선이 이상하게 됐다. 네. 는 반성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조합형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우려 때문에 토론회가 있었나 봐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어찌됐든 국민TV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이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보는 방송 말고 좀 대중적 지평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좀 조언을 저뿐만이 아니고 그 참석하신 패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또 조합원들이 올라오셨어요. 그 지역에서 올라오신 조합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겠는데 네. 잘 받아들여 주시던가요? 저는 이렇게 트위터에 썼습니다. 뭐라고요? 달콤 살벌한 분위기. 자, 그러면 고발 뉴스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고발 뉴스요? 네. 이상호 선배가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가 횟수로 이제 4년째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한 노릇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지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뜻을 받들어서 더 큰 역할을 짐을 지을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언을 좀 해주세요. 틈틈이. 토론회 한번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웬 지금 팔목에 웬 군대예요? 이게 진짜 나이 40 넘어가니까 여기저기서 시은 넘은 게 아니라 40 넘은 거예요? 네. 막 고장 나요 이제. 네. 막 고장이 아니 이게 좀 통증이 좀 2주 전부터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저기 기부선 아니고 붕대인데 약간 이게 이 손목 쪽에 통증이 와서 이 회사 근처에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일단 이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그 기분 안 좋게 듣는 말이 뭐냐면 안 좋은 얘기가 큰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라.
맞아. 큰 병원 가라고 그러면 네, 무섭죠. 검진하지. 지난번에도 그 건강검진 받았을 때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진 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입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큰 병원 언제 가보셔야겠네 진짜. 아니 지금 가봐야 돼요. 지금 예약을 해가지고 좀 가서 또 정밀 사진을 또 찍어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동기 국장은 평생 쓸 기사를 다 쓴 거야. 이 자세로 보통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요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기사 쓰면서 뭐 다른 버릇 같은 거 없나? 이게 엔터 같은 걸 세게 친다든가 이런 거. 그 키보드 치실 때 손목 보호대 쓰면 좀 나아요. 아니 이게 진짜 그 키보드건 마우스건 이걸 하고 있는 상태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실 저도 마우스 이렇게 쥐는 손이 네. 상당히 좀 불편한 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나면 아픈 얘기, 그러니까 아픈 그쵸? 얘기하고 네. 병원 갔다 온 얘기하고. 뭐 좋은 얘기는 없습니까? 아,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이 하나 있고 자 우리 김 대표께 네. 뭐 여전히 뭐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입니다. 네. 뭐 강사 활동 뭐 예,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군산 쪽으로 강연 다녀왔었고요. 강연 이제 수험생들 상대로 수능 끝난 수험생들 상대로 이제 고3 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한 여고생이 저한테 네이버로 쪽지를 보내왔어요. 시험도 끝나고 약간 좀 마음이 허했었는데 강사님의 강연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다.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쪽지를 드린다라고. 뭐 도대체 뭘 강의하길래? 무슨 강연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꿈이라든가 인생 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뭐랄까 다른 멘토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처럼 뭐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사례를 가지고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좋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제가 어떻게 해서 프로레슬링 챔피언이 됐는지 또 그렇게 자기의 하반신 마비가 길을- 극복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하반신 마비 있었어요? 네, 저 하반신 마비 됐었잖아요. 몰랐어요? 네. 저 1년 넘게 누워 있었어요. 허리 밑으로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다시 깨어났던 이야기. 깨어나다니?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되지도 걷게 없었어. 된 거예요. 네. 깨어났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일어났다고 일어났다는 그러지. 얘기라도. 와, 그거 상당히 감동 스토리네요. 그러게요. 언제 우리 한번 김남훈 대표. 유료입니다. 돈 내셔야 돼요. 출연료 별도요. 야, 어떻게 알고? 저 유료예요. 죄송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연말연시 특강을 한번 우리 요청하려고 했더니 바로 돈 달라고 예. 그러네. 근데 그것보다도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바로 이렇게 생기라고? 공짜 강연은 없습니다. 군산에 있는 진짜 밥집에 프로다니. 그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상해 임시정부방송 팬이란 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러 하더니만 이분이 그 군산의 명물 이성당 빵을 사갖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얘 빵이에요? 네, 빵입니다. 이성당이야, 근데? 네, 이것도 이성당. 우린 이상방인데. 이상정방인데. 비슷하다. 네. 그러면서 근데 여기가 맛집이라서 그 동네 사람들도 몇십 분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1945년에 만들었어요? 예, 여기가 원래 일본 사람이 하던 데인데 일본 사람이 나가고 한국 사람 이시성 쓰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성당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게 빵이 되게 다양하게 맛있는 네. 빵이 많네요. 이성당. 오, 저희 냄새 이런 거 뭐 먹을 거 주시거나 그러면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사양할 줄 모르는 사람. 사양 안 해요.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팬분이 주신 건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가게 가서 몇십 분 기다리고 본인이 갖고 오신 거예요. 나 이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신 거고 하여튼 잘 먹겠고요. 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만들겠습니다. 이성당. 군산의 이성당. 그러니까 이성당은 그냥 빵집인 거고 네. 다른 분이 거기서 사고 와서 저희한테 주신 거죠. 그럼 우리 이성당 빵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임마. 예. 그러니까 이성당은 이 방송 듣고 이제 협찬 넣으면 되는 거죠. 예, 정식으로. 어찌됐든지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일들이 많았네요. 혹시 저 궁금한 거 없어요? 저 뭐 물어보도록 돼 있잖아요. 방송을 해, 방송을. 물어봐서 좀 먹느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기자님 소식 네. 들어보니까 네. 뭐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한 줄 더 읽어야지. 네. 방송을 띄엄띄엄 본인이 하더라고요. 하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상호 기자님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민주 언론상 받으셨다고. 그거 다음 주에 받는 거야. 네. 아이고 잘못 써놨어 이거. 네. 다음 주에 민주언론상을 언론 노조에서
주시겠다 그래서 감사히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뭐 발표는 됐죠. 그러니까 네, 그럼 받으신 거죠, 뭐. 그런가요? 네. 그럼요. 예. 발표는 됐는데 네. 사실 본상은 동아투위 고 송유보 선생님께서 성유보 아, 예. 선생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저 특별상으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또 보도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특별상을 주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아야 하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대한 매체들이 같이 사실은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료협조도 많이 받았고 이를테면 국민TV, 팩트TV, 오마이뉴스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셨고요. 대한 매체들과 함께 이 상의 영광을 네.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지난 방송 시청자 의견을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방송 아니겠습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고 김도원 어머님의 다이빙벨 관람 후기가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 예. 연극 배우가 꿈이었던 김도훈 양. 네, 김도원 양 참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너무 맑고 아름다운 예쁜 아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김도훈 군의 어머니께서 김도원 양입니다. 김도훈 양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관람 후기. 언론은 유가족의 눈과 귀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눈과 귀를 막았다. 다이빙벨을 보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자 권리다. 다이빙벨 볼 수 있는 자유를 국민에게 달라. 네, 극장들이 눈치 보느라고 다이빙벨을 못 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꼬집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죽였느냐 아님. 네. 네. 이제 아이들은 가고 다이빙벨만 외로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이빙벨마저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는 최소한 50년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이빙벨의 끝마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그런가 하면은 김필 우승 기원님, 네. 다이빙벨 카트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삶입니다.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트윗에 다이빙벨 사행시가 올라왔네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운을 좀 띄워주시죠. 네,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 이미 아이들은 수장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구조하고 있다고. 빙글에 웃던 세월호 속 아들 딸들. 배를 눌러 대피시켰더라면. 핵심이네, 핵심. 예, 핵심적인 네. 그런 포인트를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사행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9618님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 주실래요?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다이빙벨이 있다. 명량 영화 보신 분들 다이빙벨 외면하지 말고 보자고요. 진실을 밝히는 시간 앞당기도록요. 네, 이상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RT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비닐 푸석거리는 소리가 방송에 잡힌다고 좀 치워달라고 일단. 그런 거는 말로 해도 됩니다. 자, 나 저 앞에서 뭘 막 들고 있어가지고 뭔가 했어. 네. 자, 사실 저희가 뭐 돈도 또 알릴 수단도 없어서 이렇게 네티즌들의 이런 감상평을 제가 트위터로 RT해드리고 있는데 죄송하다, 이런 폭트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드렸더니 오히려 관람평을 읽기 위해서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만큼 다이빙벨 그리고 세월호에 관한 이 진실에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상호 선배 리트윗한 것 중에 목포의 개념 택시 사진. 그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 아저씨 대단하시던데요. 그분은 벌써 3번이나 보셨어요. 네. 3번이나? 네, 직접 뵀는데 뭐 친구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보시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택시 요금 2,000원을 정말 기사님 입장에서는 큰 그럼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보시고 싶다. 뭐 인터넷으로 공유를 해주거나 와서 좀 상영을 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순히 국내에서 상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영화제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고요. 유수의 영화제에는 저희가 이제 출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그 해당 국가나 대륙에서는 아직 공개된 영상이면 안 된답니다. 이른바 뭐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해외 상영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상방 상해 임시정부 방송에 대해서 의견이 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슬레님,
네. 주시죠. 댓글이 많이 달렸던 만큼 이번에 게시판 후기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짝짝짝짝. 기자님 근데 너무 겸손하시는 것 같습니다. 팬덤이라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말주변 없는 어느 팬 하나가 오늘도 그저 파이팅 파이팅 외쳐봅니다. 저희가 팬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또 팬 한 분 또 확인이 됐군요. 자, 그런 거 하면 한이74님. 요거는 볼드로 네. 민국장님이 읽어주세요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주최 측에 왜냐면 이제 본인이 읽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상호 기자님 왜 이렇게 멋지십니까? 잠깐만. 자, 이런 거는 넣지 말자. 외모가 하드한 분들도 계시던데 제 눈에는 하트가 든든하고 감수성 풍부한 멋진 오빠라는 그래도 느낌입니다. 맨 마지막은 좋아요. 네. 고발뉴스 흥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 또 저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팬이 없다고 좀 가난한 티를 냈더니 이렇게 또 없이 살아요. 김어준 팬, 주진우 팬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원정 또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아이디 강연. 네. 이분은 수험생이 수능 끝낸 수험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제 수험생 생활은 세월호와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 팩트TV 등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이분 시험 잘 봤어야 되는데. 뉴스를 보며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한 일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토요일 날 논술 시험 끝나고 다이빙벨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상호 기자님과 영화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짜 이 수험생들 많이 지금 극장 찾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고발뉴스와 저중심으로 사연을 소개해 주셨는데 꼬야꼬야님 이런 게 있었네요. 민동기 기자님, 김남훈 대표님, 이상호 기자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 바른 말 하는 일에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지금이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추운 겨울 건강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서혜성 교수님도 건강하세요.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들의 최후를 봅시다.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상방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권리를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 이 뉴스만은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뉴스입니다. 고발뉴스 보도 중 최고 조회수나 SNS 반응을 고려해서 엄선을 했는데요. 먼저 조회수 높은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IM피터. 참 이분 글 많이 읽고 있어요. 네. 돈 없어 세월호 인양 포기하나 1천억 국민성금 다 어디로 갔나 하는 기사였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한 기사였는데요. 김진태 의원 세월호 인양 포기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월호 인양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추가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가 희생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인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돈 때문에 사고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인양도 안 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과연 돈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IM피터는 실제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이태리에서 세월호보다 훨씬 큰 배지요. 11만 4천 톤짜리 콩코르디아호. 네. 24개월 만에 인양에 성공했는데요. 2년 만에. 인양 비용이 2조 700억 원이 들었답니다. 2조 700억 원. 네. 지금 세월호 경우에 1천억 또는 2천억 정도 최대 예상하고 있는데 2조 700억 원을 들여서 인양을 했고, 이 과정에 최근에 마지막 시시도 수습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태리 국민의 몸값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런 주장도 문제긴 한데 요즘 보수 언론들을 보면은 이런 인양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기사, 인터뷰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발언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을 좀 힘을 보태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짜고 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이번 주에도 팽목항, 목포 일대에서 취재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많은 우리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당초 9명 모두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그렇죠. 대통령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반년 만에 짓밟아 버리고 인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네. 정보를 계속 올려주세요. 사실 인양에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또 정부거든요. 네. 한창 그 실종자 수색을 할 때 그러니까 인양을 그거죠. 가져왔었는데. 마치 구조할 때는 네. 구조를 덮기 위해서 인양 얘기를 꺼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상 인양은 실제로 할 의사가 없었던 거지요. 이를테면 천안함 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건져내서 이를테면 이게 북괴의 짓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시하기 위한 정권적 안보적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세월호는 꺼내놓는 순간 사실은 정부의 실제 구조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용도 외에 달리 쓰기가 어렵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일단 올려서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거죠. 정부 입장에서. 사실 지금 정부는 이게 정부에 의한 국가 살인이 아니라 단순한 해양 교통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교통사고를 할지라도 그 차체 외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기본.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상철 씨나 일부 유가족들이 선체 보존 신청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캐 물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인데 네. 그거를 지금 뭐 바다 밑에다가 침몰된 상태로 놔두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정부의 실책과 거짓말의 끝판왕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다이빙벨 수험생 관람 열풍. 수능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이런 기사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다이빙벨 관련 기사인데요. 네.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지금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두려워해요. 밝혀질까봐. 두려워하죠. 네. 영화를 보는 것 가지고요. 선생님이 혼나거나 자신들 처벌받을까봐. 그렇죠. 처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영화 봤다고 처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저희가 제대로 좀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단체 관람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학생들 만나면 많이 복도 도와주시고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어제 저희가 갔다 온 목포 롯데시네마를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서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형 극장들 CGV 등을 위시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그 현장 잠시 보시고 돌아오시죠.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와서 봐주시라고 이 영화를 만든 건데 그나마도 이 극장에서 관객이 볼 수 있는 선택권을 빼앗긴 거 이걸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객들이 스스로 관람료를 모아서 극장을 채우는 대관주차도 불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배급사와 영화와 극장이 공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공생을 협력을 깨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빙벨 영화에 대한 재벌 영화관들의 상영 거부와 대관 거부가 계속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분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지적하고 공정의 신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CGV,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이 세 멀티플렉스들이 대한민국 영화의 90% 이상을 사실 그쵸? 독점적으로 네. 유통하고 있어요. 네. 근데 90% 이상 극장에서 안 열고 있으니 볼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을 팔 수가 없고 네. 물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심지어는 일반 시민분들이 극장 대관을 해서 통째로 빌려서 우리가 영화를 보신 찍겠다고 것처럼. 네. 하더라도 그런데도 이제 불허한다.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쵸. 자기들이 상영하고 있지 않은 영화라서 대관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이전에 충분히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이분이 또 많은 기사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박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을 왜 성남 시민이 40%나 부담하냐 이런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꼴을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더구나 성남에서 40%나 그래서 성난 트윗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재명 시장 돌직구 트윗이 또 화제가 됐어요. 이 내용이 이제 장누리라고 하는 분, 이분 상당히 익숙하신 분인데 이분 검색해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장누리라는 분. 환풍구 사고 이재명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트윗을 날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맞는 말이야.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인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시면 판교 환풍구 사고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지만 관할 단체장으로서 성남시장도 사퇴를 검토해 보지요.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명백하게 이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사퇴하면 나도 검토해 보겠다. 근데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 좀 재밌는 게 많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은? 근데 많이 트윗되긴 하는데 저도 기억은 나진 않네요. 특별히 특별히 이재명 시장이 많이는 하시는데 최근에 어록에 남는 트윗 2개 건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재명 시장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거의 트윗을 많이 하시죠. 파워 트위터연입니다. 그 트윗을 너무 많이 날리시니까 그게 이제 상징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윗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공무 중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공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트위터가 공무다. 시민과의 소통이다. 네, 소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 기자인 저도 트위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일입니다. 이 언론 대중들과 만나서 그분들 생각하시는 거 듣고 답해드리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위터를 열심히 하지 않는 기자는 좋은 기자 아니다. 이렇게 감히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좋은 기자는 아니지만 안 하면 좋은 기자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어준은 안 하지. 김어준은 가짜 계정이 있죠. 김어준이 트위터를 안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가짜 계정이 있습니다. 주진우랑 김용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죠. 주진우는 안 해. 김어준은. 김어준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김어준 왜 안 합니까? 그러게. 신비주의? 다음 주에 나 파파이스 출연하기로 했거든. 네. 가서 물어볼게요. 아니 이상방을 놔두고 파파이스를 왜 가세요? 아니 미치겠어.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집에서 부르면 가야지. 가야지 못하겠어. 저기 본사에서 부르는데 분점이 가야죠 지금. 기분 나쁘다 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일베 관련 뉴스가 떴네요. 세월호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글이 있어서 비난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고양반 일베 회원 항소심도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기사 정리해드리면 재판부가 그랬대요. 익명성에 기반해서 일베 회원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적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고 세월호 탑승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이래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징역 1년. 실형. 네, 이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자,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차마 이 양반이 쓴 게시판의 게시글을 전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좀 더럽네요. 나쁜 분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수장된 대한민국을 구조하라. 이렇게 팽목항에 모여서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수색을 종료한 이후에 바로 범대본이죠. 그 팽목항에 구성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들 이런 거 다 좀 철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결국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부의 술책 아니냐.
인양이 종료될 때까지 팽목항에 정부 기관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곳에서 정부가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민을 직접 살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실종자 한 명까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 한 명 한 명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바닷속에서 지금까지 애타게 자신들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종자 한 명 한 명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절절한 외침. 절대 정부는 저분들의 외침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지금? 고발뉴스가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뭐라고 지금 방송 나가는데 계속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고발뉴스 중계차 통통이. 통통이. 네. 예쁜데요? 통통이랑 그러고 보니까 네네. 이미지가 비슷하다. 아니, 근데 고발뉴스만 지금 중계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사실 현장 중계 및 취재차인데요. 네. 100% 우리 해외 동포들이 시드머니를 주셨고 종잣돈을. 네. 그리고 국민 모금 형식으로 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물론 저희 고발뉴스 같이 보탰지만 저희가 고발뉴스 홈페이지 고발뉴스.com에 보시면 정확하게 들어간 금전 집행 내역을 고스란히 올려놨어요. 투명하게.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중개차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비용 같은 거 다 적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가장 또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억성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옥성 뉴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합니까? 이 옥성 뉴스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경험? 아니 이거 골라내야 되다 보니까 안 보는 신문을 비롯해서 방송까지 다 뒤지고 있습니다. 야, 안 보던 신문들까지.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옥뉴스를 또 골랐습니다. 옥뉴스 있나요? 있습니다. 어허. 있는데 일단 성뉴스부터. 성뉴스부터.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쩌는 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해당 언론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뉴스 가지고. 네. 어떤 뉴스냐. YTN이 어허. 11월 17일 날 오전쯤에 방송을 했던 그 리포트를 내보낸 거예요. 리포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 외교를 마치고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제 용토가 확장이 되고 외교 입지가 강화됐다. 이런 내용의 이제 리포트를 내보내는데 완전히 빨아주는 리포트인데. 빨아주는 리포트인데 빨아주는 리포트가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언론사에서? 네. 근데 이 YTN 리포트가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 박 대통령이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네.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대통령. 앵커 멘트가 아니고요. 기자 리포트 서두에서 첫 문장으로 나간 그런 멘트. 네. 첫 문장으로.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직접 한번 보실까요?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답변했네. 네. 그러니까 그 리포트를 보고요, 제가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가 뭔가 리포트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 내용은 없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실제적으로 그런 조치라든가 여기저 성과가 매력적인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성과가 적시가 안 됐다면 그렇죠. 그냥 외모가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성희롱에 해당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니 이제 웃은 게 아니라 아까 리포트 잠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포트 나갈 때 영상 화면이요. 여러 정상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영상이 배경화면으로 나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자가 강조를 하려 했나? 아무튼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뭔가가 리포트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제가 볼 때 외모를 문제 삼은 성희롱으로.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리포트가 가진 문제점이 뭐냐? 아니 FTA라고 하는 게요. 그 뉴질랜드랑도 FTA 했죠. 또 한국, 중국과도 또 사실상 타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근데 FTA 관련해서 뭔가 기자 리포트를 하려면 딱 깨놓고 중국과 FTA 협상하더라. 뉴질랜드하고 중국하고 협상하면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까? 그렇지. 농업입니다. 농업이죠. 농업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기 리포트가 보면 14개 국가와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FTA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는 있다. 돈을 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이제 그 대통령이나 총리 순방을 취재 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도 자료를 쭉 줘요. 그러면 그대로 베낀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실제로 전진 기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들이 많은데, 근데 그냥 주는 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YTN 내부에서도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리포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YTN 노조에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어떻게 이 리포트가 나갔는지 이제 따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매력적인 대통령. 매력적인 대통령인데 더 문제는 YTN 내부에서도 지적이 됐고 밖에서도 지적이 된 문제지만 이게 청와대 대변인의 보도자료인지 기자의 리포트인지 구분이 안 된다. 많은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에서는 기사와 광고를 나눠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기 안 하면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간접 광고를 넘어서 직접 광고인데 청와대 보도 자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도해야 되는 그런 사안 같은데.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기사 이 리포트는 2013년 그때 한번 영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아주 언론계 회자가 됐던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2013년 11월 5일자 이데일리 기사인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가관입니다. 박 대통령 버킹엄 궁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 기억나요. 제가 이 기사 이후에 대통령 찬양하는 최고의 그 뒤에 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YTN 이 기사가. 예전에 그 베이징 방문했을 때도 박 대통령이 오자 그 환경 스모그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늘이 청명이 됐다 이런 기사 본 적도 있어요.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 분들이 고생을 하시겠죠. 근데 너무 그리고 저는 우연히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종편이 켜져 있길래 봤는데 무슨 과거 영예 시절에 딸 입장에서 그 쫓아갔더라고요. 그 나라를 여고생 때. 그러면서 그때 그림이 나오면서 저때 익혀둔 외교적인 기술, 외교 능력 이 이번에 발휘됐다. 여고생 때. 그거를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편에서. 그래서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사실 뭐
성뉴스 두 번째가 네. 바로 그 아 그래요? 종편과 네. 관련이 있는 오,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일부러 얘기를 했네요. 사실. 네, 이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서울뉴스 2. 2. 네. 동아일보 11월 18일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어허. 허문명 오피니언 팀장의 칼럼입니다. 오. 사실 뭐 저는 칼럼이나 사설은 어지간해서는 저랑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더라도 칼럼입니다. 그렇지. 사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는데. 그렇죠. 그냥 개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개인 의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깔때기라도 좀 심한 깔때기다. 개인 의견이라도 과했다. 그렇습니다. 과했다. 어떤 일단 내용이길래 그래요? 제목부터 딱 네. 들으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네. 제목 종편. 종편 3년 시청자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오 대박. 오, 멋지다. 자기네가 방송하니까 무식하던 시청자들이 똑똑해졌어. 똑똑해졌다. 무지하던 시청자들. 네. 아니 야. 근데 이 칼럼 내용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우리도 한번 하죠. 아니 이상방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개념이 있어지고 있다. 네. 우리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거는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맞는 내용인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칼럼이요 상당히 좀 신선하긴 해요. 형식만. 왜냐면 칼럼을 썼는데 본인이 직접 그 동아일보 주변에 밥 먹으면서 시민들과 나눴던 얘기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녹였어요. 근데 글은 잘 써. 네, 근데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 제가 읽으면서 좀 화끈거렸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막 내가 읽어줄게. 동네 만두 가게에서 주부를 만났는데 최근 한일 주인 무상복지를 주제로 막 정치 토론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랬대. 바로 종편 덕분이에요. 죽인다 이거. 그리고 또 있어요. 야. 전직 교장이었던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종편에서 다루는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오래 접하다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돼요. 가로 열고 웃음, 가로 닫고. 너도 하나 해봐. 네, 위에 그렇습니다. 있는 거 있잖아, 위에 있는 거. 네. 단지 뉴스 전달이 아니라 분석을 해주니 그동안 소홀했던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고 60대 대기업 퇴직 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칼럼 내내 재밌다 이거. 내내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광고라고 이렇게 종편 광고라고 해서 네, 여기 인터뷰하신 분들이요. 네. 60대 대기업 퇴직 임원, 70대 할머니, 경로당 노인분들. 딱 그러니까 종편을 좋아하시고 그 보수층 지지자 연령대에 속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네, 제가 종편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이 검색을 찾아왔는데요. 아니 종편이 어떤 정도의 그거라면 불편한 손목도 불편한데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검색을 또 했어. 네. 그냥 사실 그거 아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장 많이 방송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방송사들이 종편입니다. 종편. 그렇죠. 네, 특히 채널 A.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자매. 제가 이 허문명 팀장께서 칭찬한 그 종편. 그 종편. 무슨 방송했는지 아십니까? 이현경의 직언직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있죠. 한 탈북자가 이 패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일성의 고정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징계가 아니라 문 닫아야 되는. 아니 이건 진짜 외국. 근데 하도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5.18이 북한 간첩 소행이다 이런 것도 네. 채널 A였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뭐 누가 도피 중에서 유병현 아들이 네. 오피스텔에서 치킨 시켜 먹었다. 네. 이런 거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다 종편에서 한 겁니다. 종편에서. 근데 그런 종편을 보고 시청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편을 안 보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보시는 분들도 종편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소중한 그도 명색이 중견 언론인의 지면을 이용해서 갑자기 생각났다. 네. 채널 A. 뭐또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벨이 출품이 됐어요. 네. 이제 내일 모레면 다이빙벨이 이제 극장에 걸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또 밥 먹으러 어디 갔더니 켜 있어. 이렇게 봤더니 거기 막 그 논설위원이신가 그리고 막 변호사 막 이런 그 사회 비평가들 이렇게 네 분인가 이렇게 있어요. 토론 프로야. 네.
근데 뉴스와 토론의 경계가 모호하더라고. 네. 토론 프로인데 여하튼 거기서 뭐 다이빙벨이 겁나 무슨 까죠? 뭐 엄청나게 까는 거야.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이 영화는 무슨 뭐 왜곡되고 뭐 막 그래. 근데 물어봤어.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봤대. 아무도 안 봤대. 결론이 뭐냐면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 아무도 안 봤어. 실제로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영화 보러 왔어. 네. 아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오시더니 조용히 나가다가 네.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오. 솔직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이렇게 안아주고 가셨어요. 아,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옥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옥뉴스입니다. 네. 제가 이 옥석 뉴스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평소에 보지 않던 신문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옥뉴스를 세계일보로 선정을 했거든요. 세계일보로 선정을 했는데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 방금 저기 성뉴스로 소개한 동아일보 칼럼을 보고 약간 멘붕이 왔거든요. 근데 안구정화가 딱 됐구나.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세계일보가 종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종편이 없잖아. 없습니다. 부자식 상팔자야. 그렇습니다. 자, 어떤 기사죠? 어떤 기사냐면 네. 11월 17일자 25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학정보 왜곡서 병원 간접 광고까지 막 나가는 닥터 테이너. 요게 그 종편이 뭐 대거 편성하고 있는 의사들과의 어떤 그 토크쇼. 그렇습니다. 그걸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뭐 한동안은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세계일보가 기사를 딱 그 제목에서 뽑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닥터 테이너라고요. 워낙 의사들이 많이 종편에 나오다 보니까 엔터테이너하고 닥터를 합쳐가지고 닥터 테이너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신종호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들이 종편이라는 매체를 타고 전파를 타고 왜곡된 의학 상식이 번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병원, 치료법 이런 거에 대한 사실상의 간접 광고. PPL.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의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무슨 어디 전문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의 간접 광고. 사실 신해철 씨 죽음과 관련된 그 병원 원장도 사실은 이렇게 종편을 통해서 알려진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네. 건강 관련 이 프로그램의 포맷을 제한을 해가지고 이런 닥터 테이너의 출연 프로의 부작용을 애초부터 이제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요 이종혁 제가 이분의 이제 성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께서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종편의 경우 의학 정보가 아니라 의사 개개인을 중심으로 프로를 만들어 스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경우 출연자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과장 왜곡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정 패널 활용을 최소화해서 닥터 테이너의 부작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닥터 테이너 분들이 많이 나온 프로그램들이 종편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효자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이것만 들으면은 병원 안 가도 돼요. 무슨 감자 먹으면 비염이 낫고 무슨 풀뜯어 먹으면은 신경통이 낫는데요. 아니 진짜로. 근데 저희 네. 부모님도요. 그 종편 잘 안 보시거든요. 뉴스나 시사 프로 종편 잘 안 보시는데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병원 가봐라 이 소리 굉장히 두렵잖아요. 두렵죠. 근데 종편 닥터 테이너는 병원 가지 말고 무슨 뭐 이상한 거 뜯어 먹어라 약 먹지 말고 뭐 감자 먹어라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분들이 홈쇼핑에 나와서 자기가 그 건강식품을 또 팔아요. 홈쇼핑까지 네, 나와요? 홈쇼핑도 진출해요. 야. 사실 이분들 약간 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피부과 전문의 아니면 무슨 소화기과 전문의 이게 딱 그 사람 의사가 쓸 수 있는 명칭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통섭의학 치료 전문의
자연과학 치료 전문의. 그런... 그거는 법적으로 그 의사가 쓸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하튼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중파가 제 역할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파와 진입 문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편이? 그렇죠. 그래서 종편이 사실은 이런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치 토크, 그다음에 이런 의학 토크 이런 걸로 사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 원가도 상당히 낮은데요. 네네.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공중파까지 또 동반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실 해외에 나가보면 이런 종편 같은 방송들이 저렇게 가볍게 그렇죠.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하튼 특혜로 잉태돼서 또 생존을 위해서 계속 특혜로 수혈을 받고 있는 종편의 폐해. 이제는 저희가 사실 견제 또는 감시의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과 우려마저도. 제가 마지막으로 네. 동아일보 칼럼 제목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다. 네. 종편 3년의 폐해. 이제 시청자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민동기가 있어서 희망이다. 민동기가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김남훈의 업앤다운. 네. 뉴스는 인물입니다. 이번 주에 뜨는 인물과 지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인물?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먼저 업부터 업부터. 업은 인물 다음부터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찾아가요. 아까 이상호 선배는 파파이스 간다고 그러고 네. 우리 김 대표까지 네. 왜 이러세요? 이번 주에 업인물 바로 낙곰수가 되겠습니다. 낙검수. 오케이. 네. 왜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2심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2010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주진우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대표. 근데 지난번에 1심에서는 국민참여자 편으로 무죄가 나왔고 이번 2심이 또 11월 17일 날 또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구형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진우의 경우 징역 3년, 징역 3년. 김어준은 징역 2년.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원에다가 요구하는 구형이 이루어졌는데 항소심 선고 기일이 1월 16일. 다시 말하면은 내년 1월 16일 정초에 1심처럼 무죄가 안 나오면 두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사실 뭐 낙검수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그래도. 일단 뭐 낙검수란 프로그램은 2011년 4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방송됐던 프로그램인데요. 1년 반 동안 지속이 됐군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팟캐스트라는 장르를 대한민국의 가장 대한 언론에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로가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외국만 하더라도 시사정치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무기로서 팟캐스트를 이제 생각했던 거고, 사실은 김어준 총수는 예전에도 이 생각을 했었어요. 14년 전에도 딴지 일모만의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르부르라는 것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라디오 하겠다고 네. 이렇게 이제 인터넷 라디오인데 네. 전부터 사실 준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딴지일보에.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망했죠. 제대로 망했죠. 너무 일찍 시작한 거죠. 홀랑 망했죠. 그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팟캐스트 시스템이 되면서부터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만 만들어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면은 그 애플이 제공한 또는 안드로이드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각의 휴대폰으로 이제 동기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유통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큰 인기를 끌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분들이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 그 위반으로 이제 그렇죠.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의적으로 이런 보도를 해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릴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이라는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라든가 사건의 의문점들이 네.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네. 지금 뭐 너무나 잘 정리해 오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살해를 하고 가해자가 순차적으로 자살했죠. 네. 자살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한마디로 네. 단순 살인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피해자가 몸무게가 105kg입니다. 가해자는 몸무게가 70kg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낙검수에 다 한 거니까 네, 네, 우리가 네. 할 필요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 아리조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볼스라고 하는 기자가 1970년대 초에 아리조나주에 마피아를 취재했어. 네. 그러다가 폭탄 테러로 죽었어. 그러니까 전 미국에서 난리 났군요. 기자를 죽일 수는 있지만 취재를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서 공짜로 전국에 뿌렸어. 그걸 이제 아리조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미국의 기자협회 같은 거죠. IRE, International Investigative Reporters and Editors Association. 그러니까 탐사 기자협회가 만들어진 네. 계기가 됐어요. 네. 그것처럼 저는 요 정도 사안이면은 기자들이 뜻을 모아서 네. 공동 취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네.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진우 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얘기가 없네. 그래서 사실 정쟁의식을 느끼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이 사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나오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을 이거를 좀 더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선봐야 된다. 정부가 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웃긴 게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은 일단 제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검사 측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를 좀 더 비트는 형태로 약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개정시키는 게 이미 법안에 올라가는 상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또 보수 언론 쪽, 메이저 언론 쪽에서 국민참여재판 너무 감성적에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바로 이제 무죄가 나왔을 때 이런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낙검수 무죄, 법리 팩토보다 감성 편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 팩토보다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똑같은 기사를 쓰신 분이 낙검수 판결 이전에 1년 전에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떤 기사? 건전한 상식의 배심원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이름이 뭐야? 박민재? 네. 어떻게 생겼어? 얘는 괜찮게 생겼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판결 이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다른 기사를 쓸 수가 있지. 건전한 상식의 배심원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러면서 최소한 배심원 판단을 못 믿다는 시각은 틀렸다고 본다. 지난 2개월간 546건의 참여재판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십 명의 법조인 배심원을 만나 취재한 결과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바로 1년 뒤의 기사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 팩트보다 배심원들이 감성적 판단에 휘둘렸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낙검수가 싫은 거예요. 낙검수가 싫은 데다가 더구나 박정권이 좋은 거야. 애증이 교차하는 거지. 실제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참여 부분은 대단히 엄정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일반인, 이를테면 이렇게 언론인들의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돼요. 네. 하지만 그 재판부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조직에 의한 선거 개입, 공작을 그 선거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던 재판부라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여하튼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법적 재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낙검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 네. 뭐 우리 프로 보는 분들 정도면 사실 낙검수에 대해서 많이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분이니까 계시죠. 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다운 인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운 인물은요 바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어? 아, 네. 조원진 의원.
이분은 진짜 뭐 이분 일단 소개하기 이전에 이분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뉴스냐면요. 이분이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어떤 상을 받았냐면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말? 예, 선풀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그 영어 선생님 그분 맞습니다. 선풀운동본부가 선정하는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에 선정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수상 이유는 뭐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위원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등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사항을 이제 수여를 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조원진 의원이랑 다른 사람인지 나 지금 헷갈려서. 자, 그래서 조원진 의원님의 어록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조원진 맞죠? 그렇습니다. 자,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른바 특별위원회 이분 앞에는 막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뒤따르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그렇게 붙였죠. 막말 조원진 이런 분인데 이분한테 선풀상을 줬다는 거죠. 이분이 자, 일단은 어떤 유명 발언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보고 중에 그 서로 막 그 고성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싸우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때 당신 누구야?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막말 소동을 일으켜서 논란을 일으켰고요. 굉장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또 자기가 이 발언 안 했다.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또 까보니까 했어. 네. 정말 또 이제 비슷한 날이죠. 이때는 이제 종합질의 형식으로 열린 마지막 기간 보고에서 AI가 터졌는데 대통령이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막아라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재 있던 유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을 닭하고 비교하냐 라면서 굉장히 그 항의를 하셨었고요. 저도 요때 현장에도 있었는데 이게 아까 그 발언 이후에 9일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 논점이 뭐냐면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대통령 어디 갔었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였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AI 나와도 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예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성격의 이건 나라가 명시적으로 구조를 실패했고 심지어 구조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국가 살인인데 AI와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닭이랑 비유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노무현, 유병헌과 식사 아니면 말고 이 파문이 있었죠. 뭐냐면 그 이제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그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노무현이죠. 유병헌과 밥 먹은 사진 나왔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죠. 알고 보니까 유병헌이 유병헌 전 회장이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서강대 교수. 조윤재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더 이 정말 화가 난 부분은 뭐냐면은 사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냐는 언론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일으킨 거죠. 이거는 정말 막말이 아니라 뭐라고 이걸 비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진짜 질 낮은 정치인을 많이 보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지하. 그러니까 앞서 또 이재명 시장님의 트윗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재명 의원하고 한 번 또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참고인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계속 쏟아부으면서 이분의 발언할 기회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웃었어요. 좀 이렇게. 웃을 수 있죠. 기가 막히니까. 했는데 그걸 보고 실실 쪼개느냐. 이건 사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사용할 단어는 아니죠. 실실 쪼개느냐. 그거 찾아보면 쪼갠다는 말이 그게 우리나라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거는 저작거리 시정 잡배하는 말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트윗에 글을 올렸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한테 상이야 무슨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주면 그만인데 선풀상? 이런 걸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풀운동본부가
이제 생긴 지는 이제 몇 년이 됐는데요.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선풀이라면 뭐야 이게? 선풀이란 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댓글을 착하게 달자 뭐 이런 운동하는 그렇죠. 건가요? 댓글을 착하게 달자 운동본부고요.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요. 이 정부 지원 받아요? 그렇습니다. 선풀 달기 운동본부 2009년도 이제 자료 그 대학원장들에게 보내는 자료를 보면요. 공문을 보면은 네. 그 선풀 클럽 지도교사, 청소년 지도자,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와서 양성 과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강사로 키워주겠다. 그러면서 비용이 38만 원인데 전액 국비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선풀 다는 것도 뭘 아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네. 뭐 인성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최초에 이런 운동이 시작될 때 국민의 건강한 비판 정신을 폄훼하고 그렇죠. 이게 정부나 권력의 순종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실을 맞습니다. 문제가 더군다나 있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로 인정을 받아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 제가 자료 보면은 선풀을 이제 달았을 경우에는 선풀 20개 달 경우 1시간 봉사 확인서 신청 가능. 선풀을 20개를 달면은 봉사 1시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조회수가 빵인데 댓글이 5,000개 달려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글들이었고요. 이 자료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 모 초등학교에서 정식 공문으로 내놓은 그 자료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학생들이 이 자료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은 이제 자원봉사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딱 제가 받는 느낌은 이렇게 그 조원진 의원에게 선풀상을 수상을 한 배경에 정부 지원금 네. 뭐 이런 좀 이유가 좀 가만히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소송이다. 그렇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여하튼 네. 근데 저 상당히 아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네요. 네, 이상훈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만 적게 되어 있는 건데 한 줄 글이라고 하지만은 그 민주 시민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판적인 생각을 아예 적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자, 이 국민이 결국은 국정의 감시자이고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부속품처럼 네.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풀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일베처럼 성폭력 뭐 이런 언어폭력을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나 일방통행적인 여론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업앤다운 치밀하게 자료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사실은 시간 관계에서 좀 찼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양해만. 뭘 양해를 바래 또. 선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풀 달아드릴게요. 선풀 좀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선풀 답니다. 선풀 2개 달면은 빵 하나 먹는 걸로. 야, 진짜 이게 이래서 독재라는구나. 그렇죠. 기분이 좋네, 선풀 달아주니까. 아, 좋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솔직히. 아유, 좋았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우리 민동기 국장님이 건강도 안 좋으신 상태에서 항상 좋은 뉴스를 발견해 오시니까 저 무엇보다도 성뉴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많은 읽기 싫은 매체를 접하실까. 힘들어서. 야, 일이에요, 일. 진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대장정 고행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오죽 얼마나 많이 이거를 자료를 찾고 기사를 썼으면 이게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봐요. 아니 이게 붙여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봐요. 근데 이게 수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방송 아니, 시작해서 오른손이 건강 진단. 이렇게 대각선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안 펴져요, 똑같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칭을 좀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아,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세상 올 때까지 건강을 좀 유지하면서 밝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국장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항상 방송은 좋은데 우리 이상방의 순위가 너무 안 나와서 순위 상승을 위한 모종의 공작을 한번. 야, 특종 하나면 돼.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낮은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불쇼를 하시나요? 뭐 센 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추운데 오늘도 이렇게 네. 빼앗긴 우리 동포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두 분의 민주 독립투사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